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나라가 돌아가는 게 다이나믹하다 라는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세무사분이 블라에 올렸던 글인데요. 한쪽은 집값 정고점을 터치하려고 하고 한쪽은 대한민국 출산율 신저점을 갱신하는 참으로 다이나믹한 대한민국이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원화로 본다면 그렇죠. 원화로 본다면 이제 서울 지역의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정고점의 한 90%까지 회복한 단지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달러로 본다면, 달러 베이스로 본다면 지금 저는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빠진 것이 아닌가라고 봐요. 지금 1980년대 이후에 원달러 차트를 봤을 때 지금 1352원이거든요. 지금 상당히 높은 구간입니다. 이게 한국은행이 어떻게 보면 본연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물가 안정이잖아요. 그런데 물가를 포기하고 지금 부동산 버블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본인들은 뭐 가계부채 GDP의 80%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뭐 보고서를 내고는 있습니다만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막상 본인들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리진 않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4% 후반 정도면 과거의 미국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이런 거 버블 틀었을 때 감안하면 4% 후반이면 우리나라는 터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3.50으로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 국가들, 미국은 5.50이에요. 영국은 5.255, 유럽중앙은행인 ECB 같은 경우도 4.50, 캐나다 5.00, 호주 4.10, 우리나라보다 다 높아요. 일본 정도를 제외하면 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오른 걸로 발표가 되긴 합니다만은, 국민들이 느끼는,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들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물가를 포기하고 부동산 버블을 유지하는 지금 잘못된 형태를 지금 정부가 취하고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참 아쉬운 상황이고,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만 집값 때문이라고 우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애초에 저출산 문제에서 집값이 운운되는 것 자체가 여자들 가스라이팅에 넘어간 겁니다. 결혼 정년기인 20대 중후반, 30대 초반에, 이제 남자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 같네요. 수도권, 30평형, 그리고 신축 아파트 소유하고 시작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단 한 개라도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해요. 집 없이 시작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비정상적인 건 집 해오지 않으면 결혼 안 한다고 하는 정신 나간 한국 여자들의 눈높이일 뿐입니다. 못 사는 나라는 물론이고 선진국인 유럽, 일본, 미국에서도 그냥 원룸이나 날뛰 낡은 맨션에서 월세로 시작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부동산 가격이 역대 소득 대비해서는 제일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거를 조장한 게 대한민국의 여자들이라고 봅니다. 과거 세대의 대한민국 여자들에 비해서 82년 김지영 세대 이후로 눈높이가 너무 올라가 버렸어요. 본인들은 준비한 거 없으면서.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런 거 가지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했죠. 여자들은 욕을 했고. 그러니까 남자들도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에 많이들 동참을 했습니다. 부동산 매수에. 그로 인해 가지고 가계부채도 우리나라가 전세금을 포함했을 때 전 세계 1등, 전세금을 빼더라도 전 세계 3위의 가계부채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 뭐 어느 정도 가능한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게 결혼했겠지만,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자들이 정신없는 요구를 하니까 또 비혼을 선택하는 남자들도 급증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어떻게 됐냐? 결혼 못하는 여자들도 지금 대거 탄생했고, 또 전 세계 1위의 저출산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하신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집값이 높아서 저출산이 아니고 집값을 올린 게 누구냐는 거죠. 이리 말도 안 되는 소득 대비한 부동산 가격을. 여자들이라니까요. 여자들이 특히 이제 수도권 30평대 신축 아파트 노래 불렀잖아요. 특히 최근에 하여튼 몇 년 동안 엄청나게 심했잖아요. 이번 급등장일 때 주로 여기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역세권까지 불렀어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분 말씀처럼.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언론이나 박사라고 하시는 분들, 본인들 20대 30대 기준으로 자꾸 집값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물론 집값의 여파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오냐오냐로 키우는 바람에 니자들의 책임, 배려, 희생, 노력, 이해의 부재인 걸 왜 자꾸 다른 걸로 몰아가는 거야? 왜? 님들이 오냐해서 잘못 키운 걸 죽어도 인정은 못하겠어요? 결혼 시장에 내놓지 마시고 평생 님들이 공주로 계속해서 키우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본인들 잘못을 인정하기는 싫은 것 같아요. 싫은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과거 세대 유자들, 한국 유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공주로 컸던 세대들, 오냐오냐 키웠던 세대들이 결혼함에 있어가지고 남자들한테 요구사항이 더 많아졌죠. 과거에도 뭐 부동산이 비쌌던 적은 있지만 지금처럼 비쌌던 적은 없어요. 소득 대비해서. 즉 본인 스스로 자칭 공주라고 했던 그들이 결혼 때 많이 요구를 했죠.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 586 딜러까지도 가서 했죠. 그리고 여자들 특유의 비교질 문화, 이것도 저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친구들은 뭐 신축 아파트 들어가는데 우리는 신축 아파트 못 들어가고 뭐 구축이라든가 빌라 들어간다? 이거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도 그렇고 결혼한 이후도 그렇고. 막상 본인은 결혼할 때 제대로 준비도 안 해왔고, 그리고 본인들 부모님한테도 별로 지원도 못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들한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이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든 남자들한테 계속적으로 이거를 하다 보니까 결국 남자들도 맞이 못해가지고 결혼할 생각이 있는 남자들은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동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부동산 버블이 소득 대비해서 최고의 버블을 형성한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리고 영끌이란 단어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신조어입니다. 이게 만들어진 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고 하면 2017년도 이때 만들어진 단어더라고요. 나무위키에서 제가 보니까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LTV 규제로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라도 사야 한다. 즉 담보대출이 부족하면 신용대출이라도 뭐 부모님한테 빌리든 등등등 하여튼 영혼까지 끌어서 부동산 매수에 동참한 거예요. 보통 이제 저도 이 관련된 일을 해서 알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무리해서 사는 경우일수록.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저출산 원인이 부동산 가격이 비싸서가 아니라니까? 여자들의 어떤 허영심, 물질주의, 비교질, 이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 버리니까 그나마 한국 여자들이랑 결혼할 생각이 있는 남자들은 또 여자들이 또 그거를 요구하니까 그거를 이제 충족 못 시키는 남자들은 그냥 비혼을 선택하든가 국제결혼으로 빠지는 거예요. 원인이 다르다니까. 원인이 여자예요. 부동산이 올라서 저출산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외국 여자들 같은 경우는 없으면 없는 대로 뭐 원룸이든 빌라든 뭐 그렇게 시작하는데 한국 여자들은 그럴 거면 결혼 안 한다는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봤을 때 지금 계속 언론도 그렇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문가라는 박사라는 사람들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원인 아니에요. 댓글 쓰신 분 이 두 분 말씀이 맞아요. 예.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적당한 결혼 정년기 여자 30에서 35에서 품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마이너스 10은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러면 20에서 25 정도 그 정도로 보시는 거네요. 한국 여자들 진짜 대단하다. 이 나라를 위해서라면 진짜 국결밖에 답이 안 나오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결혼 정년기라는 게 우리가 출산을 남자는 염두에 두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랑 지금이랑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송국들은 어떻게 표시하냐고 하면 전에 KBS 시사직격에서 나왔던 건데 결혼 정년기에 대한 미혼 남녀 여성 교제 비율을 이 표를 3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991년에는 18에서 34세, 2009년에는 20에서 39살, 그럼 5살 늘었네요. 그런데 2021년에는 19에서 49세로 이렇게 가로로 해놨습니다. 이거 정상적인 국가 아니죠? 어? 아니
49세 너무한 거 아니에요? 1991년은 그래도 34세였는데 어떻게 이게 고무줄인가요? 막 여자들이 출산할 수 있는 연령이 과거에 비해서 물론 좀 늘긴 늘었죠. 의학기술이 뭐 시험관 등을 통해 가지고 과거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긴 했지만 그건 아니죠. 건강한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20대 때 결혼하고 20대 때 출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옆나라 일본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국가들, 일본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급적이면 20대 때 결혼하고 20대 때 출산하라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정상적인 국가는 아닌 거예요. 언론들도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출산의 원인은 집값이 아니에요. 집값이 이렇게 오르게 된 원인이 바로 여자들의 비정상적인 한국 여자들의 눈높이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판을 언론이라든가 그리고 뭐랄까요 소위 말하는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지 않죠. 근데 오히려 일반 젊은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목소리를 내지만 그들은 못 들은 척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을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다이나믹하고 진짜 국가가 이러다가 망하는구나. 이러다가 망하는구나라는 걸 정말 요즘 많이 느껴요. 진짜 이게 뭐 아직까지는 뭐 괜찮겠지만 정말 이런 상황이 뭐 50년 이상 이렇게 진행된다면 우리나라라는 국가 자체가 없어지지도 않을까? 다른 외세의 침략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 보면 진짜 걱정은 많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